네, 안녕하세요.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. 자,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수급 도형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. 자, 오늘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소폭만 매수해주고 있죠. 외국인이 지금 뭐 143억, 그리고 기관이 61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물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.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단 매도를 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래소는 매도하지 않는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,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.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,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냥 한 놈은 매수, 한 놈은 매도하고 있구나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게 의미를 담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. 적어도 하락은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정도, 요 정도 의미만 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선물 쪽에서 좀 부담이 나오고 있죠.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 정도 5천 계약이 넘어요. 5천 한 100계약 정도 되는데 5,100 계약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아침에 좀 좋게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하방으로 누르고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기존에 언급드렸던 2130포인트 뭐 요구 구간에 대한 이런 뭐 저항 인식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선물 매도뿐만 아니라 콜옵션 같은 경우도 뭐 7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.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상승 포지션을 많이 구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이런 수급을 보이고 있다.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2130포인트를 오늘 갭으로 돌파했는데 그리고 나서 장중에 밀리고 있죠. 그러면은 이 눌림목에서 종가까지 유지하면은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, 아니면은 여기가 만약에 강하게 이탈해서 회복되지 않고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은 여기를 한번 매도 구간으로 삼을 것이냐, 요거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장중 동향 보면서 뭐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뭐 남북경협 쪽 오늘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요. 아난티 같은 경우 오늘 뭐 상승이 나오다가 좀 밀려 있고, 현대엘리베이도 마찬가지고, 자,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을 거예요. 남북경협주가 대부분이 오늘은 갭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음봉을 그릴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트럼프가 DMZ를 방문했잖아요. 요 소식은 다 알고 계시죠? DMZ 방문해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. DMZ 하면은 그래도 그 위험한 공간이라는, 위험한 지역이라는 이런 기존 인식을 깨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. 트럼프랑 이제 김정은이랑. 이제 어느 정도는 쇼맨십도 좀 가미가 되는 건데, 원래 그 미국 대통령들이 퍼포먼스가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 뭐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, 뭐 당연한 건 이제 삼육물산이나 뭐 이런 코아스나 뭐 등등 이런 DMZ 관련주들,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이제 상승이 정체될 때는 한 번 정도 정리했다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DMZ 관련주는 지금은 이제 DMZ 관련주 쪽 이쪽보다는 삼육물산이나 오늘 자연과환경 이런 종목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DMZ 관련주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슈가 끝난 거잖아요. DMZ는. 그러면 뭐 개성공단 쪽 뭐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뭐 인디에프라던가 이런 종목들 있죠. 보시면 좋은 사람들,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, 아니면은 뭐 전기 같은 경우도 있죠. 뭐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들, 뭐 이화전기는 얼마 전부터 뭐 좀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먼저 올라온 게 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서전기전 뭐 이런 종목들이 작아서 뭐 꼭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. 안정적인 거는 현대엘리베이나 아난티 같은 개념인데,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들, 뭐 인디에프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, 요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.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메지온 보고 가야겠죠. 메지온 기업 설명회 하면서 우리는 문제 없다. 아직까지 임상 3상에 대해서 데이터도 제대로 안 나왔다 아직. 근데 무슨 실패를 논하고 있느냐. 임상은 원래 뭐 하늘이 주시는 하늘만이 알고 있다 뭐 이런
뉘앙스를 얘기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하면서 뭐 2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 실제적으로 메지온이 임상 관련돼서 악재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2연속 하한가 수준으로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. 메지온 같은 경우는. 이해하시겠어요? 이날 뭐 금요일에 하한가는 아닌데 마이너스 23%잖아요. 이거 7% 정도에서 밀렸으니까 하한가 간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2연속 하한가 수준의 이런 주가 급락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. 메지온은. 이해하시겠죠? 그러면 메지온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봐야겠죠. HLB랑은 좀 달라요. HLB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던 거잖아요. 그리고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. 왜냐면 26일에 뭐 결과값을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려드릴게요. 탑라인에서 그렇게 자세한 게 나오는 건 아닌데 탑라인은 뭐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요 정도까지만 나오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. 내용은 문제가 없었어요. 그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데 26일날 조금이라도 더 주주분들한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발표를 했는데 27일날 바로 뭐 기자회견 열어서 발표한 내용이랑 약간의 이제 괴리가 있었죠.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적인 측면에서는 O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상적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1차 평가지표, 2차 평가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나왔는데 27일날 갑자기 허가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런 기자회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수치가 나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하던가 아니면은 이걸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예 취합해서 한 번에 발표를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뭐 하루하루 이렇게 말을 약간씩 바꾸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. 주주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밀렸는데 사실 임상이 완벽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목표치에 미달했다. 목표치에 미달. 중국의 임상 결과가 이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를 뭐 기준으로 삼았을 텐데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다. 혹은 뭐 반응률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물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암 말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기에 완치를 노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. 나중에 이제 더 발전을 해야겠죠. 말기의 완치보다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통 없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연장되는 기간에 따라서 유효성이 밝혀지는 건데 이게 반응하지 않은 분들은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서 이게 목표치가 미달됐을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일은 있습니다. 몇 가지는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서 목표치에 미달됐구나. 근데 이게 HLB만 있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해요. 그리고 원래부터 표적 항암제 HLB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건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 항암제는 원래부터 단점 중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다. 정말 그 특정인만 반응하는 이런 개념으로 다 부작용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.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약효가 들은 사람, 효과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효능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역시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목표치에 조금 미달됐을 수 있고 반응률이 좀 미달됐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겠죠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릴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단독으로 3차 표준 치료제에서는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. FDA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뭐 내부적 판단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안 나왔다고 칠게요. 안 나왔다고 쳐도 3차 치료제는 안 돼도 2차 치료제 지금 시작하고 있고 간세포암 쪽도 미국 FDA 3상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2차 치료제 쪽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HLB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쪽에서 손상된 게 없어요. 이런 다른 임상들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그리고 뭐 하한가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렇게 2연속 하한가 맞고 오늘까지 개파락 맞고 이거는 약간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악의적인 세력성 매도뿐만 아니고 요거에다가 제가 볼 때는
신용하고 스탁론 이런 물량이 털린 것 같아요. 이게 뭐 스탁론이나 뭐 신용해서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요 물량이 털려 나왔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이성적인 구간이다. 현재 구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요건 아마 본의 아니게 반대 매매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뭐 개파락 나온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,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각이에요. 이게 100% 맞다가 아닙니다. 저희 관점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렸고, 호재로 가면은 뭐 바이오가 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. 유한양행 같은 경우 레이저 티님에 비해서 또다시 1조 단위가, 뭐 얘네는 나오면 항상 1조죠. 유한양행이 그래도 돈도 있고 좀 투자 여력도 있고 하니까 좋은 기술력을 많이 뭐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알콜성 지방 간염 쪽으로 해서 그 베링거 인겔하임, 얘네는 항상 얘기를 해도 입에 잘 안 붙어. 여기에 1조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.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는 해도 이제는 임상을 통해서 신약이 나와야지 라이선스 아웃 가지고는 단발적인 정도 상승밖에 못 갖는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. 그래서 위쪽에 뭐 돌파 못하고 좀 이제 다시 쪼르륵 밀려내려고 있는데 26만 원을 좀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유한양행이 정말 뭐 꾸준한 것 같습니다. 그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그냥 계속 꾸준하죠. 한번 밀렸다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박스권 그리고 앉아 있고, 크게 급등은 안 해도 급락도 없잖아요. 바이오주 올해 얼마나 많이 밀렸으니까 바이오주들. 근데 항상 꾸준한 것 같습니다. 유한양행은 보시면 될 것 같고, 빠르게 넘어갈게요. 자, 로보로보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 뭐 최근에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, 역시나 대장 쪽으로 해서 뭐 요 구간에서 저기 흰목이라고 일단 위냐 아래냐 방향성 설정이 가능합니다.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. 한 번 정도는. 왜냐하면 조정을 한번 바꾸고 가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있는, 뭐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. 그래서 위쪽 상단을 돌파할 거냐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신규 매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차라리 큐렉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요즘 많이 올라왔는데, 요것도 마찬가지고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,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위쪽에 좀 열려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죠. 그래서 얘도 여기 뭐 계속 저항이 있는데 위쪽으로 열려 있는 공간은 많아요. 그래서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데 수급이 언제 들어오냐, 요즘에 이제 시장 문제겠죠.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밑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LG이노텍이랑 뭐 BH 뭐 하이비전 시스템 등등 이 화웨이 거래 소식이 나왔죠.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, 화웨이 이게 미국 기업하고 이제 거래를 재개하겠다. 뭐 그건 문제 없다. 근데 보안에 문제될 만한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요거 잘 들으시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애플양 납품하는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갭상승 나오고 위쪽 올라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5%고 뭐 장중에는 거의 8.7% 10% 가까이 올라갔었죠.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FPC FPCB 납품하는 업체로 유명하죠. 인터플렉스랑 같이. 인터플렉스는 과거에 이제 그 노이즈가 한번 있었으니까 BH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.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오늘 뭐 반등이 나왔는데 뭐 조금 약하긴 하네요. 그래서 뭐 요런 뭐 애플량 뭐 물량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비커스 홀딩스나 뭐 이런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거래 재개 소식에 많이 밀렸는데, 이거 이렇게까지 밀린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한번 필요했는데 그냥 핑계거리 삼아서 그냥 거의 이거 하한가 수준을 밀었잖아요. 유비커스 홀딩스를.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이렇게 밀릴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많이 밀리는 종목도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우리넷 같은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뭐 이노 인스트루먼트, 얘는 맨날 헷갈려. 이노 얘네는. 그리고 그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 다 밀리고 있죠.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,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근데 이게
좀 조정 받을 만한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밀리죠. 이게 나중 가면 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. 5G 쪽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뭐 채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5G는 그렇게까지 타격을 크게 입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.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일단 뭐 저희가 보는 시각인 거고 이거는. 대신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갭상승 나온 다음에 뭐 위쪽으로 갈려다 살짝 다시 밀린 이런 모습이다. 근데 얘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. 얘는 이 구간만 이탈 안 하면은 괜찮아요. 3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뭐 괜찮아졌다. 뭐 갭상승 나온 다음에. 근데 오늘은 아래 꼬리 달 위쪽으로 좀 올라가주는 32,000원이라도 넘어가주는 게 좀 좋겠죠. 그래서 화웨이에 납품하는 회사와 화웨이와 경쟁사에 납품하는 회사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, 또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핵심 소재를 규제한다고 했죠, 우리나라에. 그래서 그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좋습니다.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오늘 뭐 10%대 뭐 강세 보이고 있고, 장중에는 한 18%까지 올라왔었죠. 뭐 양호한 멋진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동진세미캠 좋죠. 후성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죠. 10%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밀린 거예요. 개장 초에 비해서 16%까지 갔다가 밀린 거고, 동진세미캠도 18%까지 갔다가 18%까지 갔다가 밀린 거다 보시면 되고, 밀려도 10%면 뭐 훌륭하죠. 그리고 좀 약한 놈이 솔브레인 같은 놈이 같이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좀 약하네요. 이쪽 5만원 위쪽에 요 구간에서 좀 걸리는 느낌이 아닌가,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5만원 부근에서. 그래서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한번 쪼르륵 밀려서 아래 꼬리 달고 기존 주가까지 가서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뭐 소폭 강세인데, 이런 많이 급등한 종목을, 센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, 나는 밑에 있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, 장중 특징주는 요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,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,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.